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천 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무령왕릉의 신비로운 모습과 조금은 아쉬웠던 발굴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배웠었죠. 오늘은 14번째 역사여행으로 무령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꿨던 왕, 성왕의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한강을 되찾고 백제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 했지만 믿었던 동맹의 배신으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성왕의 안타까운 사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7편. 옛날 옛적, 백제는 무령왕의 훌륭한 다스림 덕분에 오랜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어요. 나라 안팎이 평화로워지고 국력도 강해졌지요. 무령왕이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인 성왕이 왕위에 올랐답니다. 성왕은 총명하고 용기 있는 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제가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큰 꿈을 꾸었어요. 성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웅진, 오늘날의 공주, 은방어에는 좋았지만 좁은 산골이라 그는 넓은 평야가 있어 발전하기 좋은 삽이 오늘날의 부여로 수도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바꾸었어요. 이는 부여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백제의 자부심을 높이려는 멋진 선언이었죠. 사비에서 백제는 눈부신 문화를 꽃피웠어요. 수도 사비는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지요. 성왕은 불교를 크게 장려했고 이웃나라인 일본에 처음으로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답니다. 이 도움은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어요. 또한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백제의 세련되고 뛰어난 문화를 널리 알렸답니다. 하지만 성왕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불타고 있었어요. 문화만 발전한다고 만족할 수 없었죠. 바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옛수도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죠. 한강은 백제가 처음 시작된 소중한 땅이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으니까요. 성왕은 이 수권을 위해 당시 힘을 키우던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백제와 신라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했고 꿈에 그리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어요. 무려 7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백제는 옛 수도를 포함한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동맹, 신라의 진흥왕이 약속을 깨고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까지 기습적으로 공격해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한 성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왕은 아들 훗날 위덕왕, 이 신라와 싸우는 관산성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왕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왕의 꿈은 꺾였고 백제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7편, 이야기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수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 예시 문장. 이번 우승은 우리 팀의 오랜 수건이었기에 모두가 기뻐했다. 매복. 적을 몰래 공격하기 위하여 정해진 장소에 숨어서 기다리는 일. 예시 문장.
병사들은 적군이 지나갈 길목에 매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부흥. 한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발전하는 것. 예시 문장. 시민들은 힘을 합쳐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장려하다.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주거나 이끌어주다. 예시 문장. 정부는 국민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세련되다. 말이나 행동, 솜씨 등이 서투르거나 어색하지 않고 훌륭하고 멋지다. 예시 문장. 그녀는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과 말투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7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7편. 옛날 옛적, 백제는 무령왕의 훌륭한 다스림 덕분에 오랜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어요. 나라 안팎이 평화로워지고 국력도 강해졌지요. 무령왕이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인 성왕이 왕위에 올랐답니다. 성왕은 총명하고 용기 있는 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제가 잃어버린 옛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큰 꿈을 꾸었어요. 성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웅진, 오늘날의 공주, 은방어에는 좋았지만 좁은 산골이라 그는 넓은 평야가 있어 발전하기 좋은 삽이 오늘날의 부여로 수도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바꾸었어요. 이는 부여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백제의 자부심을 높이려는 멋진 선언이었죠. 사비에서 백제는 눈부신 문화를 꽃피웠어요. 수도 사비는 계획적으로 정비되어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지요. 성왕은 불교를 크게 장려했고 이웃나라인 일본에 처음으로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답니다. 이 도움은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어요. 또한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백제의 세련되고 뛰어난 문화를 널리 알렸답니다. 하지만 성왕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불타고 있었어요. 문화만 발전한다고 만족할 수 없었죠. 바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옛수도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죠. 한강은 백제가 처음 시작된 소중한 땅이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으니까요. 성왕은 이 수권을 위해 당시 힘을 키우던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고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했고 꿈에 그리던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어요. 무려 7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백제는 옛 수도를 포함한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동맹, 신라의 진흥왕이 약속을 깨고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까지 기습적으로 공격해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한 성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왕은 아들 훗날 위덕왕, 이 신라와 싸우는 관산성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왕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부흥을 꿈꿨던 왕의 꿈은 꺾였고 백제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